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의 정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대부분의 정책을 보면 산업정책은 친노동 정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노사관계법, 이것은요, 친노동 정책 중에 최고봉입니다. 보세요. 해고자나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어요. 이 말은요, 예. 기업이 노조 전임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노사 협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비종사 조합은 쉽게 말하면 잘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도 사업장 출입 제한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생산 및 주요시설 점거도 금지하는 걸 삭제했습니다. 이 말은 노조가 회사 안에 들어와서 주요시설을 점거하고, 예, 쉽게 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단협 유효기간 상한도 3년으로 정해서 요것만 조금 완화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조안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노조법이 곧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이게 7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7월 6일부터. 6월 22일 날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해고자나 실직자가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예, 쉽게 말하면 사측에서 임금을 줄 수도 있고요. 노조 아님, 쉽게 말하면 노조관계법에 해당되지 않은 법의 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통보하는 걸 폐지했어요. 노조 아님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노조 아님을 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 노조란 뜻이에요. 다 노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세게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은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영자들이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해 달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묵살해 버렸습니다. 묵살. 대표적인 게 비종사 조합원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 실업자나 혹은, 예,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해서 사업장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막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실업자나 해고자는 그 회사 종업원들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 단체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로조건 외에도 정치적인 이슈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생산시설이나 업무시설에 대해서도 이게 점거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기업이 망하라 고사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고사 지내는 것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송하지만 한마디 쓰겠습니다. 개뿔을 바로잡습니까? 거꾸로 만들잖아요. 거꾸로. 극단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저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조법이 극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까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만큼 지금 노조법은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마 혼란이 불가피할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우파가 집권을 했다고 하면요 아마 노조들 파업 장난 아닐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홍역 우리 겪어야 될 겁니다. 겪어야 될 거예요. 겪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워낙 이번에 노조법이 너무 노조 편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해고자나 실직자가 노조로 가입하면 정치적 사회적 쟁점을 노사 교섭 범위에다 집어넣는 건 당연할 거고 여기다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기업한테 부담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 국제적으로도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 국제적으로 표준도 이거는요 없어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조가 줘야죠. 왜 노조가 안 주고 딴 데가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엄청난 회오리를 한번 몰아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회오리 그냥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조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국경제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대한민국의 노조들 어떤가 하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다가 46.4%, 정치파업이 30.4%입니다. 문호등 무임금 미준수가 10.9%, 노조 불법 행동 용인이 8.7%예요. 그만큼 노조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노동 생산성 엄청나게 낮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요. 보세요. 노동 생산성 보세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이게 달러 기준인데요. 보면 34.3달러입니다. 아일랜드는 88달러예요.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런 데 비하면 뭐 택도 없습니다. 택도. 그래서 저는 노조가 결국은 큰 한번 혼란을 가져올 거다. 대혼란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타협을 하고 간다면 미래가 없어요. 노조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산업 현장의 대혼란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해질 거예요.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이든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리수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무리수가 반복이 되면 될수록 노사관계는 더 험악해지고 더 험악해진 노사관계는 결국 파업이라는 그것도 정치 파업이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진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자명해 보입니다. 돈은 돈대로 풀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에 노조는 노조대로 난리를 쳐서 쉽게 말하면 파업에 대한 걱정에 여기에다가 보복 소비도 끝나가면 수출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면 내년 경제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권력이 바뀌어도 경제는 더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